일요일 밤 잠들기 전 무심코 열어본 은행 어플. 텅 빈 잔고를 보며 내일 출근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한 달 내내 야근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가끔 친구들과 먹는 맛있는 저녁 한 끼가 내가 누리는 전부인 것 같은데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허탈감. 저 역시 뼈저리게 겪어봤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출근길 10,000원 지하철에서 SNS를 켜보면 세상은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좋은 차를 뽑았다고 인증하고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며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소식들을 넘겨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평생 이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야 하나 덜컥 겁이 나죠. 나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 평범함조차 엄청난 노력 없이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자존감마저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해드리고 싶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한 건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클릭 결제, 맞춤형 알고리즘, 한정판 마케팅까지. 우리의 뇌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미적분은 배웠어도 정작 내 통장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던져진 것과 같죠. 돈을 모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마 무조건 안 쓰고 안 먹고 참는 극한의 절약일 것입니다. 점심값 아끼겠다고 매일 퍽퍽한 닭가슴살만 씹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거절합니다. 처음 며칠은 뿌듯합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우리의 의지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며 보상심리로 비싼 물건을 할부로 질러버리죠.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억압된 소비 욕구가 한 번에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처럼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하느라 의지력을 다 써버렸는데 퇴근길에 맛있는 치킨 냄새를 이겨낼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돈 관리를 오직 나의 정신력과 굳은 의지에만 기대려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믿는 대신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전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저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을 나의 시간과 자유를 사주는 도구로 봅니다. 내가 오늘 아낀 5만 원은 단순히 신발을 사지 않고 참은 고통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치 자유를 미리 사둔 것입니다. 저축은 현재의 나를 희생하는 벌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마인드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돈 관리의 법칙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돈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정한 저축액을 다른 통장으로 가장 먼저 강제로 옮겨버리세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겁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강제 저축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전설의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딱 4개의 통장만 준비하세요.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급여 통장,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저축 통장,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 통장,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 통장. 이 4개의 방에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돈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축할 부의 시스템의 뼈대입니다. 첫 번째 급여 통장은 돈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매월 월급이 입금되면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저축할 돈과 소비할 돈이 각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월급날 며칠 뒤에 이 급여 통장의 잔고는 반드시 0원에 가깝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잔고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이 여유롭다고 착각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 저축 통장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어 올리는 벽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자동화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심리적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저축 통장은 평소에 자주 쓰는 은행 어플이 아닌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아예 어플 첫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두세요.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돈을 안전하게 불리는 최고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저는 이 통장을 죄책감 없는 자유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오롯이 써도 되는 돈을 이 통장에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연결하세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커피를 마시든 영화를 보든 치킨을 시켜 먹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겁게 쓰시면 됩니다. 한 달 예산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참는 고통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소확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약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스마트하게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기거나 노트북이 고장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힘들게 유지하던 저축 통장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최소 한 달치, 여유가 된다면 3달치의 생활비를 파킹 통장 같은 곳에 넣어두세요. 이 비상금 통장은 단순한 돈의 무더기가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통장을 4개로 나누는 것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회계 원리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뭉뚱그려진 통장에 있을 때는 언제든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지만 이름표가 붙은 통장에 나뉘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만 쓰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이 있습니다. 여행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처럼 돈의 구체적인 이름과 꼬리표를 붙여보세요. 이름이 붙은 돈은 생명력을 얻고 우리는 그 돈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 내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당장의 고통 없이 미래의 내 돈을 끌어다 쓰는 마약과 같습니다. 결제할 때 내 통장에서 현금이 당장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뇌는 돈을 썼다는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포인트를 적립했다며 이득을 봤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진심으로 돈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당장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써도 충동구매의 유혹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누워보는 쇼핑 어플의 타임세일.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초조함. 그럴 땐 48시간 보류의 법칙을 써보세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이틀만 결제를 미루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48시간이 지나면 활활 타오르던 소유욕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물건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법의 시간이죠. 처음부터 1억을 모으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산의 정상만 올려다보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한 걸음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작더라도 성취감을 맛봐야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목표는 단돈 100만 원 혹은 500만 원으로 잡으세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첫 종잣돈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강렬한 쾌감과 자존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이 바로 복리의 시작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부를 쌓는 과정을 스노우볼, 즉 눈덩이 굴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처음 주먹만한 눈뭉치를 만들 때는 손도 시리고 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눈뭉치가 단단해져서 언덕을 구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스스로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절약의 시간,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은 이 단단한 코어 눈뭉치를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미미해 보여도 시간이 겹겹이 쌓이면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모은다고 해서 모든 지출을 틀어막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지출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지출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가고 싶었던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당신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들고 다녀서 무리하게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보세요. 이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시 주변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고작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친구는 벌써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모두 출발선도 달려가는 트랙의 모양도 다릅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제20장과 이제 막 펜을 든 나의 제1장을 비교하지 마세요. 타인의 속도에 흔들려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순간 공들여 쌓아온 나만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단단해진 나 자신하고만 비교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 시기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 몸값, 내 능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만 내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쓴 시간과 돈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은 무조건 나를 성장시키는 책이나 강의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가장 높은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예산을 초과해서 홧김에 소비해버린 날, 다음 날 아침 영수증을 보며 자책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다이어트 식단을 어겼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영영 포기할 건가요? 실수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완벽주의는 실행의 가장 큰 적입니다.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느릿느릿 시스템을 굴려나가는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쪼개고 자동이체를 설정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월급날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카드값 문자에 가슴 철렁하는 대신 내 의도대로 정확하게 분배된 돈들을 보며 짜릿한 통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돈의 흐름을 지휘하는 조종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작은 통제감의 회복은 당신의 일상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찾습니다. 이번 달은 명절이 있어서, 다음 달은 휴가를 가야 해서, 연말은 모임이 많아서 저축하기 힘들다고 말하죠.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린다면 평생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돈 관리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20년 전처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거창한 엑셀 가계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은행 어플에 접속해 통장의 이름을 바꾸고 자동이체 날짜를 설정하는 단 5분의 행동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싼 차를 타며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불행과 부당함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통장의 든든한 잔고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든든한 등대이자 용기 그 자체입니다. 잔고 영원에서 시작하는 이 첫걸음이 당신에게 평생의 자유를 선물할 여정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 있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당장 은행 어플을 켜서 나만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설정해 보세요.